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어린이들 사이에서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학 노사협상의 올해 파업에 들어갑니다. 광주에서 폐질환, 전남에서는 간지로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10밖을 넘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 사이에서 감기 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기는 감염은 빠르지만 증상은 길게 나타나는 데다가 소화기 질환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병마다 감기 증상으로 입원 어린이들입니다. 머리를 목이 아파요. 네, 큰애가 원래 아팠는데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동생까지 옮아가지고 초기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이번 달 들어 병원마다 평소보다 30에서 4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고열이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소화기 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입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에 주로 소화기 질환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심구토가 있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런 증상들이 고열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의 어린이지만 어제 하루 목포에서만 학생 20여 명이 감기로 결석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접종 시기 전에 감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단체 생활을 하는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손 씻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밤사이 곳곳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이 컸습니다. 새벽부터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보성과 나주, 장흥, 강진에서는 호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보성에서는 현재까지 160mm가 넘는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곡성, 구례, 화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강풍주의보는 보성과 순천, 고흥, 여수 등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늦은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날이 개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비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광주 20도, 담양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 24도, 나주와 광주, 담양 25도, 화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먼 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학기를 앞둔 가을 들녘에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7년 만에 벼도열병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가을 거지가 시작될 변온입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모습이 바로 옆 논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군데군데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이 비슷한 논을 인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헛농사를 지었다는 생각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불 싸 짊어지고 지금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죠, 농민들이. 알알이 연그러 있어야 할 나락은 이미 쭉정이로 변한 지 오래. 가축 먹이기도 힘든 나락이 돼버린 상황에서 수확은 언감생심입니다. 수확해서 콤바인 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수확을 포기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비가 온 날이 많아 병충해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수확기 병해충 기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벼도열병의 경우 입마른병이나 벼멸구와는 달리 사전 방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남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10년째를 맞은 전남도 친환경 농업 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농업당국은 도열병 피해가 2007년 이후 7년 만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로 일미나 호평 등 고품질 쌀 재배논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사측과 단체 협상의 진통을 겪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가 오늘과 모레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오늘 1조와 2조가 각각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 뒤 모레는 6시간씩 부분 파업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전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로 노조는 즉각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광주에서는 폐질환, 전남에서는 간질환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표준 인구 10만 명당 폐렴 사망자 수가 19.1명으로 충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 폐암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표준 인구 10만 명당 간암 사망자 수가 21.5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다른 간질환 사망자는 13.3명으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또 전남은 운수 사고 자살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로 최고 2자릿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의회에 따르면 동구와 북구, 남구와 광산구 의회는 최근 내년도 의정비로 13% 인상안을, 서구 의회는 3% 수준의 인상안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고 다른 해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4년치 의정비를 한꺼번에 인상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십경으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화순 이서적벽이 다음 달부터 개방됩니다.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어서 민간 개방이 금지됐다가 30년 만에 일반에 선을 보이는 겁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큰 그릇에 물을 담아놓은 듯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산자락은 한가득 강물을 머금고 병풍 같은 적벽은 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칩니다. 중국 양쯔강의 적벽에 부금간다에서 이름 붙여진 화순의 이서적벽. 낙조와 단풍, 운무가 더해지면 바위에 새겨진 적벽 동천, 즉 신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7km에 걸친 적벽의 비경은 당대 내노라 하는 명사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고경명 선생이랄지 하서 김일우 선생이랄지 우리 김사과 시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이서적벽이 10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일주일에 3차례씩 일반에 공개됩니다. 광주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어 출입이 통제된 지 30년 만에 개방되는 겁니다. 적벽 개방은 3년 동안 답보 상태였다가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화순군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개방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수원인 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이나 쓰레기 투기는 금지되며 관람객들도 셔틀버스로만 적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은 개방이 중단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지난 2005년까지는 1년에 50명 미만 수준이었지만 2006년부터는 매년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88건의 중대사고로 7명이 숨지는 등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993년 3만 9천 대였던 승강기 보유 대수가 지난해에는 49만 6천 대로 20년 만에 12배 이상 늘어난 데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총학생회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 특별 결의문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속빈 강정이라며 대통령과 여야는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해 세월호 특별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도로 여건에 맞게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A등급의 경우 즉시 견인 조치하고 B등급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필요시 단속과 견인을 하며 C등급은 이동 조치나 유예 시간이 지난 후에 불응하는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전라남도를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전라남도 의회가 개원 석 달여 만에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줄곧 전라남도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는 절차를 무시한 예산까지 삭감했다가 살려줬습니다.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틈만 나면 도의회는 자존심을 운운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지사의 핵심 복지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전라남도는 추경 예산안에 5억 원을 포함시켰다. 전남도의회 기획사위원회 심의에서 절차상 문제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엿새 뒤에 열린 예결위원회는 삭감했던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었고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며 5억 원 전액을 부활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라남도를 길들이고 예결위원회에서 생색을 냈던 과거와 익숙한 모습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 도서 지역 또는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이 매우 낮고 또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지난 7월 개원한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내걸었습니다.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또한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우리 전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사전 협의도 없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왔어도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문제를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추진해도 최대 SOC 현안 사업인 KTX 노선을 두고 전라남도가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배제됐어도 전남도의회는 말로만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무용론과 전라남도의 거수기, 늘 지방의회를 따라다녔던 익숙한 꼬리표가 개원 석 달 만에 또다시 붙여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은 4분기 경기 전망을 매우 비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관내 11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 경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실사지수가 3분기보다 15포인트 하락한 88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비관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엔저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 불리한 수출 여건과 불확실한 내수 회복 등으로 꼽혔습니다. 조용준 광주도시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 3년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조 사장은 취임사에서 도시공사는 택지, 산단 등 용지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대외 여건과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조 사장은 공석이었던 경영본부장의 박문기, 사업본부장의 박광원 씨를 임명했습니다. 소설가 박범신 씨가 동신대학교에서 문학과 인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박범신 작가는 문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려줘 참가 시민과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신대 도서관과 나주 공공도서관이 공동 기획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어제 여수에서는 여수항 크루즈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발전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크루즈 관련 전문 인력이나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현재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잠재 시장은 최대 2천만 명 규모. 이 가운데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최근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내년에 15만 톤급 크루즈 정박시설이 갖춰지는 데다 인근 지역에 관광지가 많은 여수가 매력적인 크루즈 관광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크루즈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크루즈 산업도 굉장히 같이 더불어서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이점에 인프라까지 마련되고 있지만 크루즈 산업을 끌고 나갈 전문 인력이나 조직이 없는 점은 과제입니다. 특히 산업 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어 시행착오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재 양성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작 단계에서 사람을 키우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도 전부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서 그리고 크루즈의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죠. 이 여수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수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인근에 마련된 여객기나 철도를 이용해 복합 상품을 개발하고 일반 크루즈 여행과 차별화시키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크루즈 관광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 없이는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아시아 최첨단 문화기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2014 광주 에이스페어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개국 4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수출 상담회에는 미국 마블 엔터테인먼트와 픽사, 프랑스 욤제오 등의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2014 아시아 문화 포럼이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전남대학교 컨벤션 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받는 아시아 문화 포럼에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12개 나라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시아의 문화 융성과 동반 성장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은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서 아시아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문화장관 회의 창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남아있는 비구름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성과 나주, 장흥, 강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중 보성에서는 현재까지 160mm가 넘는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곡성, 구례, 화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고요. 강풍주의보는 보성과 순천, 고흥, 여수 등에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늦은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비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광주 20도, 담양과 구례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 24도, 나주와 광주, 담양 25도, 화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먼 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구름 많은 하늘만 보이겠고요. 일교차는 다시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